예. 자, 소셜 네. 라이브를 진행을 하죠. 오늘은 안나게 앵커가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저희 월간 목조인데 근데 7월 달에 언제 나왔었죠? 저 마지막에 나왔던 게? 저희가요 7월 초에 나왔던 그쵸. 것 같아요. 한 달에 두 번. 휴가철이어서 기자들이 아, 많지 않아서. 네. 오늘 양승태 전 저희도 대법원장 한 달에 한 번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고정적으로. 그 법조 기자들이 꽤 여럿이 있는데 네, 네. 이 두 기자가 그럼 앞으로도 계속 나오나요? 아, 이제 이게 코너가 되면 저희가 저희 팀을 최대한 동원해서 여러 기자를 나오게 만들 건데 네. 그 전까지는 저희의 어떤 신분이 위태해서 일단 안정될 때까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그래요? 네, 시도를 했습니다. 뭐 누가 신분이 위태하다고 얘기를 하나요? 아, 근데 두 번이나 나오는 거 보면 위태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풀을 넓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뉴스룸에 네. 리포트가 잘 이렇게 잡히지 않아서 최윤경 기자가 그때 불만을 토로하며 네. 그래서 소셜 라이브에도 나와서 하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 네. 오늘은 리포트도 나갔는데 네, 네, 네. 최윤경 기자 리포트가 예. 그건 이제 핑계일 뿐이고 네. 본인들이 소셜 라이브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네, 같아요. 사랑한다. 예, 맞습니다. 좋네요. 네, 계속 하시죠. 네, 오늘 어떤 얘기 할지 소개를 먼저 해주실까요? 근데 이제 다들 아시는 이야기인데 네. 네. 그래도 좀 미묘하게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늘 있으니까 뒷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양 전 대법원장 보석과 관련한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관련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보석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우리 국민의 생각과 법원의 생각에는 좀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보석이 최근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이제 석방이 됐고, 예.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도 보석으로 석방이 됐고, 예. 그리고 또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나왔는데요. 이거 나올 때마다 왜 저렇게 돈 많은 사람들 혹은 유력가들은 저렇게 쉽게 나오느냐라는 반감을 가지게 되는데, 예. 이제 거기서 또 복잡한 속내들이 있어서 그걸 한번 저희가 전해드릴까. 누구의 속내? 그러니까 당사자의 속내도 있고 그리고 예. 이 보석을 결정하는 재판부의 속내도 있는데요. 특히 오늘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은 본인이 신청을 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재판부가 먼저 얘기를 예. 꺼내서 보석을 결정한 건데 대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가 이제 또 저희 아까 의문 리포트에 중에 잠깐 그 하나였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근데 네. 본인이 신청했었던 거는 기각이 된 적 있잖아요. 네, 1월에 그때 해서 31월 말에 그 보석 관련해서 저희가 신문을 하고 그리고 네. 나서 기각이 됐는데 상황이 많이 변했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 보석이 아니면 향후 재판이 어려워질 거라고 판단을 한 근거들이 또 예.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숫자로 하면 20이죠, 20. 네, 그죠? 네, 아니 이쪽이 물어봤어요. 네. 좀 네말 했는데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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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이죠. 네. 구속날일이 그걸 22일 지금 앞두고. 저- 아니, 저쪽에서 다 네. 선배가 답을 해서. 네. 네네. 20이죠. 네. 좀 평상시에 후배들 말을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네. 늘 잘 들어주시는데. 일찌감치 물러가겠습니다. 예, 네. 오늘 굉장히 좀 뭐랄까 그 뒷얘기들이 네, 흥미로울 것 같은데 네, 네, 그걸 안나게 하나 제가 다 물어봐 버리면 네, 네, 나중에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서 네, 미리 좀 네. 물러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길고 긴 하루의 끝이 왔습니다. 이제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오후 5시쯤에 서초구치소에서 나왔잖아요.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된 것인지,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은 또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은요, 직권 보석이에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본인이 피고인 본인이 신청하는 보석이랑은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판부가 먼저 운을 띄웠어요.
그래서 판단을 해서 재판부가 결정을 해서 나가게 된 건데, 이 구속 만료가 8월 10일이었어요. 원래 처음에 1심 재판을 하면 6개월 동안 구속을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거의 다 끝났고, 그 직전에 재판부가 먼저 보석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일단 현장이 어땠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네, 일단 오늘 하루를 좀 설명해 보면 오늘 12시 조금 되기 전에 재판부가 이제 직권으로 보석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네. 그래서 변호인이 이제 구치소에 있는 양 전 원장을 1시 반에 면회를 접견을 가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근데 변호인이 가기 전에 이미 양 전 원장은 보석 결정문, 보석의 조건이 이렇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보석을 하겠다라는 보석 결정문을 받아서 확인을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인이 양 전 원장에 가서 만났을 때 이 보석 조건이 이러이러하다는 내용을 하고 이제 양 전 원장은 이에 대해서 조금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도 전해옵니다. 어쨌든 근데 보석을 받아들인 이후에 이제 보석 보증금을 내고 뭐 짐도 싸고 이런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에 5시 5분쯤 이제 양 전 원장이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이제 1시 반부터 그쵸, 제가- 구치소 앞에 가 있었는데, 네. 4시간 정도를 그쵸, 기다린 그쵸. 끝에 얼굴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다라는 말만 반복한 끝에 4시간 정도를 기다리고 5시 5분쯤에 이제 딱 얼굴을 봤는데 구치소 이제 그 쇠문을 열고 나올 때는 약간 모두가 좀 당황했던 게 굉장히 만면에 밝은 미소를 네, 당연히 밝은 시청자 미소를. 여러분도 화면에서 볼 수 있었지 좀 굉장히 밝은 미소를 띠고 나와서 취재진도 약간 현장에서 약간은 의아했었던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바로 이제 취재진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우고 세워놨던 포토라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포토라인도 이제 서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향해서 직진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취재진이 중간에서 양 전 원장을 잡아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석을 왜 받아들였냐, 그리고 보석 조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뭐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임할 예정이냐라는 이러한 간단한 질문들에는 답을 해줬습니다. 뭐 나의 신병이 어떻게 변했든 재판은 진행 중이므로 달라질 건 없다, 성실히 네. 임하겠다라는 이러한 일상적인 답변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취재진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책임을 느끼지 않냐, 그리고 강제징용 판결로 촉발된 지금의 한국과 일본의 그런 대외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냐라고 조금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된 질문을 하니까 네. 비켜주시지요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한 뒤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차에 타서 이제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마 다른 질문들은 예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요 문제는 특히 강제징용 그쵸.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직접 질문할 거라는 예상은 못했던 것 같고, 또 길게 하면 또 실수를 할 거라고 본인이 그쵸. 판단을 네. 했었던 것 같아요. 재판이 굉장히 이제 급하게 차를 타고 네. 갔던 모습이 보이는데,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저희가 보려고요. 지금까지 이제 보석으로 나왔던 그 굵직굵직한 피고인들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은 보면, 굳이 이제 유형을 분류하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과 김경수 지사의 보석 중에는 김경수 지사 측과 더 가까운 일반 보석이에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권 보석 얘기를 먼저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피고인이 보석을 신청해요. 보석이라는 게 보증 석방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보증을 서주거나 했을 때 그 보증금을 내고 나는 몸이 풀려난다라는 그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는 피고인이 신청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재판부가 먼저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지사는 다 본인이 신청을 한 케이스고, 그렇죠. 근데 재판부가 그러면 이 사람을 불구속 재판해도 되겠다, 풀어준 다음에 재판을 해도 되겠다고 판단하면 일정 정도의 조건을 걸고 이제 구치소에 내보내서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은 일반 보석에 가까워요. 우리가 앞서 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좀 사례는 극단적이라고 볼 수 있고, 김경수 지사 사례는 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에 더 가깝거든요. 어떤 조건이 있었느냐? 조건을 일단 간단히 오늘 양 전 원장에게 걸린 조건을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먼저 주거지는 성남에 있는 본인의 자택으로만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도 주거지는 제한되잖아요. 그쵸. 지금 여러 채가 있는 건 똑같은 아니니까.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외출과 여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3일을 넘는 외출이나 여행, 출국의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과 관련된 인물들은 뭐 전화, SNS, 문자 등을 이용해서 접촉을 하는 게 불가하고요. 또 이제 법원이 언제 어디까지 어디로 나와라라고 이렇게 소환의 통보를 하면 그 장소까지 반드시 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석금은 3억 원을 네네. 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양 전 원장은 보석 보증 보험 증권으로 가름을 해서 네네. 정확히는 129만 원을 네. 내고 이번에 보석이 되게 되었고요. 또 이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을 이제 몰취하게 되고 과태료 1,0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랑 그렇지 않은 케이스를 한번 구분해서 볼게요.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중에서 일반 보석들과 다 같은 경우들은 어떤 거냐면 재판, 사건 관련된 인물들,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올 사람들, 아니면 다른 피고인들, 이런 사람들이랑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말아라 라는 조건들은 거의 모든 보석 조건에 다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나가서 불구속상, 이 구속을 하는 의미 자체가 증거인멸을 하거나 말맞추기를 하지 말라고 구속을 해놓는 건데, 풀려 나갔을 때 증거인멸을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붙이게 되고요. 그리고 법원의 소환을 받으면 그 시간 장소에 맞춰서 나와라 이 얘기는 자기 재판에 빠지지 말고 나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재판을 성실하게 받아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조건을 갖는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구속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뭐 지키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리고 이제 보석 보증금은 뭐 적게는 1,000만 원, 1억, 많게는 10억까지도 뭐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보석 보증금을 전액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2억을 얘기하는데 1억은 현금으로 내라. 그리고 나머지 1억은 보증보험으로 대신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보증보험으로 대신한다고 하면 그 보험회사가 이 사람의 신분을 보장하는 거예요. 일정 금액을 받고 수수료를 받고. 근데 이제 0.43%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0억의 보증금을 그 보증보험회사에서 대신 담보를 하고 430만 원만 받았고 그렇죠.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3억 원이었기 때문에 129만 원, 0.43%만 받고 그 양승태의 신분을 보증하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근데 이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실제 낸 액수는 제일 많은 그렇죠. 그런 1억을 냈어요. 케이스가 됐죠. 요거까지는 다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이제 보면은 되죠. 그리고 그 보통의 그 경우에서 가장 이제 그 중요한 게 이 사람 활동 반경을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 그렇죠.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뭔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이제 구치소에 있을 때랑 그럼 나왔을 때 달라야 보석이 의미가 그렇죠. 있는데 똑같이 집에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건데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그러니까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그 미결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차이가 좀 크기는 컸는데, 그 MB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는 거의 가택연금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집 안에만 들어있어라. 절대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 물론 병원을 가거나 필요한 외출이 있을 때는 재판부의 허락을 받아라. 라고 조건을 걸었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제한했어요. 그 배우자, 직계가족의 배우자. 그러니까 뭐 딸, 사위, 뭐 아들, 며느리.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손자, 손녀에다가 변호인. 에다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점점 늘어나긴 했는데 늘어나는 게 이제 가정부나를 비롯해서 그렇죠. 경호원까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그 앞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어요. 누굴 만나도 상관없고 대신 사건의 관계만 없으면 누굴 만나도 상관이 없고 그쵸. 그걸 재판부가 따로 관리하거나 확인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죠.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외 여행도 가능해요. 출국 금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1박 2일, 3일 안쪽에만 들어올 수 있으면 어디든 갔다 왔다 어디든 갈수 할 수가 있다. 그건 굉장히 큰 차이긴 그쵸, 하죠. 그쵸. 매우 우호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그쵸. 일반 보석이다. 저는 그래서 되게 눈이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관할인 강남경찰서가 하루에 1회 이상은 보석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렇죠. 확인을 해야 하고요. 이명박 전 그거 매주에 한 병이 2주간 한 번 정도는 검찰과 이제 변호인이 다 모여서 우리 이렇게 보석 조건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재판부가 모여서 하는 회의도 있습니다. 네. 즉 보석을 내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를 당하기도 하고 잘 지키고 있다라고 보고를 해야 할 의무도 지어진 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오늘 이제 보석된 양 전 원장은 그런 보석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구에게 감시를 당하지도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있어요라고 보고를 할 의무도 전혀 없는.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이제 피고인들이 보석으로 나올 경우에는 양전 대법원장과 비슷한 형태로 나오게 네. 돼요. 근데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8월 11일이면 11일 0시, 10일에서 11일 넘어가는 그 자정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그냥 자유의 몸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 지금으로부터 20일 정도가 남은 거죠. 근데 왜 굳이 보석을 먼저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이 보석을 바라보는 이 속내가 되게 복잡합니다. 재판부도 이 얘기를 꺼내면서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이걸 용납하는 검찰도 쉽지 않았을 거고, 뭐 보석으로 나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그렇게 탐탁해하지 않았어요. 이게 대체 누굴 위한 보석이었는가가 그쵸. 이제 저희의 그 의문 중에 하나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석을 먼저 재판부가 재판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얘기합니다. 재판장이 갑자기 얘기를 꺼내요. 네, 정말 갑자기 꺼냈어요. 네, 근데 다 같이 재판하다가 저 얘기를 왜 꺼내지 하는 그쵸. 분위기였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구속기간 6개월인데 그 안에 이 재판을 다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나 했고, 지금 피고인을 풀어줘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직권보석을 비롯해서 피고인을 풀어줄 만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재판부에 의견을 내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근데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정말 그쵸. 왜? 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재판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모두가 당황을 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가장 먼저 의아함을 표한 게 바로 검찰 측이었습니다. 검찰 측이 이제 재판부가 그런 얘기를 하자마자 말을 한 게, 아니 20여일 후면 구속 만료가 돼서 저절로 풀려날 사람인데 갑자기 그러한 신병에 관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구하는 그 취지가 뭐냐라고 이제 바로 반문을 하면서 의아해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재판부가 의견을 달라고 하자 의견서를 내는데, 이제 이 의견서도 되게 독특한 게, 의견서의 시작부터 우리는 사실 구속 만료로 풀려나는 게 가장 당연한 것 같은데 재판부가 의견을 구하니 의견을 내기는 합니다라고 네. 탐탁해하지 않아 하는 그 뉘앙스가 많이 짙게 깔려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풀어줄 거면 우리는 굉장히 엄격하게 조건에 단 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 조건들을 굉장히 많이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냐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열거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저희가 방금 되게 좀 이례적인 조건을 갖췄다라고 말씀드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언급을 하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사람이 최근에 이제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총장을 이제 협박을 해서 구속이 됐다가 구속적 부심을 하면서 이제 석방이 된 사람 유튜버가 한 명 있는데, 이 유튜버가 이제 주거지와 병원 이외에는 갈 수가 없고 가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런 유튜버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 정도로 엄격한 보석 조건을 달아야지 우리는 동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조건을 달고 풀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서를 내면서 되게 그렇죠. 주거지 제한, 그러니까 외출 제한, 출국 금지 같은 이제 신병 이야기도 그쵸. 되게 많이 검찰이 담았어요. 네네.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거죠. 동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우리는 20일 후면 그냥 구속 만기가 돼서 나올 건데 왜 우리한테 의견을 내라고 하지? 그쵸. 그리고 그대로 나가는 게 제일 좋은데 이렇게 되면 보석을 하게 되면 구속 후에도 계속, 그러니까 보석 후에도 제한이 있는 거 아니냐. 조건을 단 보석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역시 재판부가 의견을 내라고 하니까 우리는 구속이 취소되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만기돼서 그냥 나오게 되는 게 제일 맞다. 그렇죠. 근데 뭐 보석을 하겠다고 하면 보석 조건은 매우 완화된 조건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석을 하기 싫어하는 그 티를 노골적으로 냈는데 재판부가 이를테면 보석하게 되면 어디다가 주소지로 그 서면을 보내야 되느냐 아니면 뭐 보석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보는데 우리가 신청한 게 아니니까 재판부가 알아서 알아보라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무뚝뚝한 답변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또 조건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보석을 안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변호인 측에서 흘렸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재판부뿐만 아니라 검찰과 변호인도 이 보석을 어떤 조건에 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기 때문에 사실 오늘 재판부가 보석을 시켜주면서 어떠한 조건, 얼마나 어떤 수위의 조건을 내거느냐 굉장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였었는데요. 오늘 근데 보니까 꽤 일반적인 수준의 보석 조건을 단 것 같고 사실 외출 지장이 거의 없고 뭐 여행이나 생활에서 거의 일반인과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볼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 전 원장도 이렇게 법정에서는 많이 반박을 했지만 오늘은 딱히 무리 없이 받아들인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결과가 나왔을 때 각자의 또 오늘 반응도 굉장히 재미있었는데요. 먼저 재판부는 왜 사실 이러한 결과를 냈을까가 오늘의 그렇죠. 가장 우리의 주제죠. 그렇죠. 이 의문을 시작하게 된, 이 소셜 라이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는데 총체적으로 또 이 사건을 다 들여다보니
이런 거예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일 원래대로라면 이런 일은 잘 없어요. 직권보석이라는 걸 재판부가 먼저 얘기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왜냐하면 6개월 안에 재판이 다 끝나기 때문이에요. 구속기간인 6개월 안에 대부분은 1심 재판이 끝나고 선고가 나기 때문에 혹은 혐의가 되게 많은 경우에는 나눠서 기소를 해요. 그러면 한 번 6개월 그 구속이 됐다가 또 추가 기소 한 건으로 6개월을 더 이제 징역을 구속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끌고 재판을 할 수 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로 이례적이었던 거예요. 한 번에 그냥 기소를 해서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냈어야 되는데 본인이 너무 이제 재판을 길게 계속 지연 전략을 써서 한 5개월 뒤에 재판이 시작되고 지금 구속기간이 만료가 될 판인데 200명의 증인 중에 4명밖에 증인 신문을 못했단 말이에요. 재판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대로 풀려나게 되면 이 사람이 재판을 얼마나 성실하게 나오게 될지 담보할 수가 없다. 갑자기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아니면 계속해서 아프다고 병원에 들어가거나 불성실하게 재판을 받게 되면 한두 번씩만 아파도 재판 기일이 계속해서 뒤로 밀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데 그러면 좀 이 사람을 구속할 만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 구속이라는 건 인신구속이라는 게 아니라 재판에 계속 성실하게 나올 수 있을 만한 조건을 걸어두는 게 좋겠다. 라는 이제 고민 끝에 재판부가 먼저 보석 이야기를 꺼내든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판부가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내심을 가지고 오늘 이러한 보석의 결과를 내지 않았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 결과에 대해서 검찰 측은 사실 오늘 재판부가 내건 보석 그 조건에 대해서는 딱히 마땅치 않아 하는 의견이 네. 많았습니다. 일단 사실 일반인들이 생활하는 것과 크게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20일 먼저 조건 없이 석방해 준 것과 다른 게 뭐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검찰이 반발을 했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뉴스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 양 전 원장 측에서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보석을 거부하겠다라는 의견도 살짝 비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측에서는 사실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부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이냐 마니에를 그렇죠. 결정을 하려 하는 이 모습 자체가 정말로 본 적 없는 해괴한 일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근데 사실상 지금까지 이 재판 전체가 통상적인 재판과는 많이 다르게 진행이 되어 왔었기 네. 때문에 뭐 보석도 이렇게 좀 일반적인 피고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받아들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도 이렇게 재판이 더디게 정말 통상적이지 않은 절차를 거치면서 이어져 왔는데 이제는 생각보다 엄격하지 않은 조건으로 풀려났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이 뭐 더 더디게 진행된다거나 말씀드렸듯이 뭐 어떤 수많은 사유를 들면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러한 수많은 가능성을 얘기를 하면서 딱히 앞으로의 상황을 낙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네, 또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제 굳이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은 이 재판은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진 측면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6개월 안에 아무리 큰 재판이어도 상당 부분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미루는 전략. 이를테면 뭐 증인 협의도 안 해주고 자료 복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서 계속 미뤄왔을 때 그걸 재판부가 강제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도 재판이 끝나기는커녕 시작 초입에 아직도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 와중에 그 수단 중에 하나로 보석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양승태가 풀려나서 저렇게 재판부가 제 식구 감싸기를 했구나 법원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계속 재판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린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빨리 진행했으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 아쉬움이 저희 입장에선 있고 실제로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 자전거에 넘어서까지 공대손 기자가 재판을 보면서 체력의 한계를 느꼈잖아요. 근데 그 재판이 또 계속 길어지면서 금요일 밤 12시까지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한 11시 반쯤이었나요? 네. 양승태 전 원장이 그렇죠. 갑자기 이것도 정말 갑자기 재판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맥락과는 상관이 없이 불쑥 일어나서 법정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말을 했는데요. 이게 첫 처음 재판이 시작된 이후로 거의 2달 만에 법정에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머리가 빠개질 것처럼 아프다라고 건강 문제를 호소한 거였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빠개지다가 표준어더라고요. 네, 실제로 빠개질 것처럼 아프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 법정에서 나갈 수 있도록 퇴정 명령을 내려달라라고 재판부에게 뭔가 내가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좀 양해를 구합니다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나 너무 아프고 머리가 아프니까 지금 당장 나를 법원에서 내보내게 요구해달라고 명령을 요구한 거죠. 네. 이렇게
사실 건강의 문제로 재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라는 걸 이미 한번 재판부에게 요구한 적이 네. 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앞으로 보석이 된 이후로 재판이 이러한저러한 사정 때문에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것도 충분히 근거가 있는 의심일 수도 있겠다. 근거가 있는 추측일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의 보석은 일단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당장 양승태 전 원장 재판이 있거든요. 화요일 오전 10시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출석을 뭐 그렇게 안 하진 않을 것 같아요. 크게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한.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재판에 임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고, 이제 구속 피고인과 불구속 피고인은 정말 천지 차이예요. 이 구치소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시간 제약이 있고 변호인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나 서류를 그렇죠.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는 풀려났기 때문에 본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관련 서류들도 다 읽고, 뭐 이 증인들을 직접 만나진 않겠지만 논리들을 계속 개발할 것이고, 본인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계속 구분해서 주장을 할 텐데, 이제 그 과정에서 치열하게 붙을지 아니면 또다시 지연 전략을 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저희가 앞으로 이런 얘기는 전해드리고요. 이제부터는 유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댓글 읽는 기자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아, 공대성 기자님이 오늘 주제 때문에 죄수복을 입고 왔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거 오늘 결정돼가지고 사실, 네, 사실 공대성 기자님 이렇게 입고, 저는 엄마 옷 입고 왔어요. 저희도 오늘의 결정 여부를 네, 어떤 오늘.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찮게 맞아 떨어진 패션 코드인 것 같습니다. 네. 우상님이 양승태 변호 측이 신청한 것도 아니고 재판부가 왜 먼저 제의하죠는 저희가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이준님이 취재하면서 직권보석을 보면 이게 서민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셨나요? 서민에게는 제가 봤을 때 6개월 넘게 재판을 진행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사법농단 재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재판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피고인으로 들어가면 6개월 안에 재판이 끝날 것 그쵸. 같아요. 우리 사정을 잘 그렇게까지 봐주지는 않을 것 같다. 재판부의 어떠한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한 뭔가 문제를 지적하면서 재판이 이렇게 길어지고 또 재판부의 어떠한 본인의 상태를 명료하게 요구를 하면서 어떠한 명령을 내려달라는 말을 하고 이러한 것 자체가 되게 이번 재판이 가지고 있는 그 그렇죠. 피고인의 특징상 굉장히 이례적인 네. 거라고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모든 피고인들에게 적용이 되고 모든 재판이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 어렵습니다. 같습니다. 네. 왜 이런 결정이 났느냐는 분노의 댓글이 되게 많은데, 그쵸. 그것들을 저희가 보고 있고, 그리고 돈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네요. 보석금은 되돌려받는 돈이냐, 그리고 뭐 보석을 그러면 누가 가져가느냐, 보석금 재판 수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반드시 성공님이 재판 후 보석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구속될 텐데, 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이 절차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궁금하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보석금이 만약에 너 1억짜리 보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1억을 다 내는 경우는 없고 보증보험 회사로 갑니다. 일단 가서 제가 1억짜리 보석을 받았어요, 얘기하면 그 보증회사에서 쫙 보고 이거 우리가 해줘도 되나? 이 사람 보증을 우리가 서도 되나? 고민을 한 다음에 괜찮을 것 같으면 그 보증서를 띄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증서를 띄워줄 때 그 수수료로 0.43%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43만 원을 내면 되는 거예요. 43만 원은 생으로 보증보험회사가 가져가는 돈. 근데 만약에 제가 1억짜리 보석이 됐는데 갑자기 도망가요. 도주해서 날라버렸어요. 그러면 이 보증보험 회사가 법원에다가 1억을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본인들 수수료를 받고 그 위험 부담을 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문제가 생겼을 때 1억을 재판부에 보증회사가 넣는 거고, 저는 43만 원만 내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좀 이것도 약간 재밌는 것 같아요. 재판 기간을 이 선 MHA님께서 네. 재판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아마 구속 재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신가요? 그리고 저는 근데 약간 이 질문을 생각했던 게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재판이 길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그렇죠. 경향이 있죠. 빨리빨리 끝내고 빨리 선고를 받고 본인의 일상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그 선고에 뭔가
굴복하지 못하다면 항소를 하거나 해서 어쨌든 재판을 빨리빨리 끝내는 게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원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피고인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재판을 최대한 미루고 싶고 지연하고 싶으니까 이 재판이 그만큼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듣는 거고요. 네. 그렇죠. 뭐 더 쉽게 말하면 이제 변호인의 수임료만 봐도 시간이 길어지면 그렇죠. 이 더 많이 재판을 위해서 드니까.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되니까 당연히 일반적인 피고인들은 더 짧은 기간에 재판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만성 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연장을 했는데 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연장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혐의가 여러 개였고, 기소가 재판에 넘겨질 때 여러 차례 나눠서 넘겨졌어요. 크게 재판도 3개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그 재판 안에서도 이제 기소가 나눠서 됐기 때문에 보통 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또 다음 걸로 재판에 넘겨지면 그때마다 6개월씩이 생겨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양 전 대법원장 같으면 딱 한 통으로 한 번 재판에 넘겨졌거든요. 기소가 그렇죠. 됐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연장하기가 맞아요.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랑 조금 대비되는 게 이제 지금 같이 재판받고 있는 재판이 살짝 멈춰있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3번에 나눠서 기소가 됐거든요. 먼저 재판에 넘겨지고 또 2번째는 이제 양 전 원장과 함께 넘겨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임 전 차장 같은 경우는 구속기간이 한 번 연장이 됐죠. 근데 이번에 양 전 원장 측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통으로 딱 한 번에 재판이 넘겨졌기 때문에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에 대한 전반적인 이 의문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보석의 기준이 뭔가. 맞아요. 이제 최근에 징역 2년 항소심에서 확정됐던 안태근 전 검사장은 보석 신청을 했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석을 할 때 이제 우리나라는 보석 기준이라는 게 사실 명확하지는 않아요. 미국처럼 되게 세세하게 사건별로 상황별로 보석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재판부의 재량에 많이 의존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게 꼭 돈이 많은 사람이고 그 뭐 큰 피고인이어서 더 잘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서 더 안 된다고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재판부가 또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본 보석들은 보통은 이제 재판을 계속 더 잘 해보겠다는 취지의 보석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조금은 낫지 않겠나. 네, 물론 네, 약간. 답답한 마음은 저희도 그렇죠. 네, 같습니다. 그쵸. 다 짜고 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이제 의심을 저희도 계속 하고는 있는데.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게 최근 이런 보석 국면에서마다 항상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최홍희 님이 날도 후텁지근한데 고생하셨네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 공다솜 기자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네. 샤워라고. 그래서 들어오기 퇴근의 전에. 샤워가 전 지금 네, 얘기를. 제가 오늘 한 5시간 동안 땡볕 밑에서 네. 양 전 원장을 기다리면서 네.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걸 급히 마무리하고 네. 퇴근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여기까지 하고요. 그 더 많은 고민들은 다음 시간에 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 차차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